예, 22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하셨을 한 해이고. 사실은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고생이 많았죠. 테슬라 공매도 친다고 해도 중간에 하도 많이 올려붙이는 바람에 누구든 고생하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3년 전망의 1편은 나스닥이 버블인가 슈퍼버블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만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한 1만 선이 바닥이고 다시금 2만 선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버블인 경우에도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버블 정도여야지 가능한 것이고요. 슈퍼버블행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런 샷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넘는 것처럼 뭐 좀 많이 오르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2만 선까지 이런 상승은 사실은 힘이 드는데 그 원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금 이런 슈퍼버블에서 울트라 슈퍼버블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하락의 기간이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이제 길어질수록 이만선은 멀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이런 하락 후의 V자 반등은 몇 개월 이내에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사실은 물론 나스닥이 작년이죠. 이제 2022년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조금 더 대공황 때처럼 한 40%가 넘는 반등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도 여기에서 30% 정도의 반등은 시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버블이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한다면은 역사상 슈퍼버블은 미국에서 슈퍼버블은 몇 번이 안 되죠. 이제 글로벌하게 봐도 이제 뭐 주식으로만 본다면 한 10개 될까요? 근데 이 나스닥과 상승폭이 비슷한 정말 비슷하고 뭐까지 비슷하냐면은 상승 기관하고 상승폭하고 상승의 이유까지 비슷한 시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나스닥의 이 10년 버블은 거의 2,500 정도의 평균에서 16,000까지 오른 어마어마한 버블인데 이것과 비슷한 게 사실은 1990년도 부근의 일본입니다. 슈퍼버블의 하락과 반등의 패턴은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면은 보통은 2, 3년 내에 마이너스 60% 이상의 급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고요. 일본의 그 당시 10년 버블. 그리고 상승의 이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당시 일본이 지금의 나스닥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독점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독점적인 건 유튜브? 사실 미국은 예전에 더 독점적이었죠.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훨씬 더 독점적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주가가 이러진 않았죠. 일본의 예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중간에 반등이 큰 구간들이 한 세 군데 눈에 띄죠. 요쯤에 있고 요쯤에 있고 요쯤에 있는데 요두 번째 반등이 한 30%에서 40%가량 지수 자체가 그렇게 반등을 합니다. 어디냐 고점 대비 절반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반타작 난 시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반등의 시점은 슈퍼버블마다 다 다릅니다. 대공황은 또 다르고 닷컴버블은 또 한 지금의 나스닥으로 치면은 한 9천 후반 정도에서 큰 반등이 나왔고요. 일본처럼 된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8천 정도에서 큰 반등이 나오겠죠. 대공황 때도 한 8천 정도 됐을 때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대공황의 모델은 살짝 비껴간 게 대공황은 첫 하락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하락이 훨씬 급했습니다. 그냥 반땅으로 확 가버렸어요. 이렇게 가버렸죠. 단기간에 가버리고 단기간에 48%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또 주구장창 떨어진 이런 패턴. 이것도 기간도 훨씬 적어요.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은 다 다르죠. 근데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러한 큰 반등은 이 기간이 짧아야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죠? 이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많이 더 많겠죠. 짧은 기간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고점에 물렸어. 내가 나스닥 14,000에 물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14,000만 되면은 본전되면은 팔고 떠나야지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 매물대가 형성됐고 저항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닷컴버블 때도 보면은 요 급락과 반등이 1년 내에 일어납니다. 요 기간이 짧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더 일본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물론 일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거의 1년 새에 마이너스 50%가 됐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한 40%가 좀 안 되는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간은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으로 그러니까 하락폭을 볼 게 아니라 기간으로 보자. 일본도 1년 후에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느냐.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마이너스 이거는 나스닥 반등이 얼마 전에 9천 후반이나 1만 선이 바닥이고 반등이 크게 나오든 아니면 8천까지 떨어진 다음에 큰 반등이 나오든 올해 큰 반등이 아마 있을 거고요. 어느 지점에서건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큰 반등이 있을 것이고 개인들은 또 달려들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샷과 또 세월이 지나서 이샷까지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것은 나스닥의 바닥을 생각하시면서 나스닥의 적정가를 저 위로 잡으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정가 자체가 실천선 아래로 잡고 있는 겁니다. 슈퍼버블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은 당연하죠.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적정가로 수렴했는데 적정가의 평균 레벨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나스닥의 적정 레벨은 저는 7천선 아래. 개인적으로 5천에서 6천 사이가 아닐까. 여기서 나중에 급락한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뭐 더 깰 수도 있고 또 그전일 수도 있고 적어도 10년 이상 고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스닥 버블을 만든 월가가 종목을 시차를 두고 돌아가면서 폭락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먼저 뭐 엔비디아, 뭐 트위터, 넷플릭스, 막 구글 이런 애들이 먼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연말기에서 테슬라 하락했고 그래서 올해는 애플 차례가 아닐까. 애플이 여러분 차트 모습상으로는 아주 급등주는 하지만은 그래도 전형적인 급등주 이 레벨이 꽤 됩니다, 여러분. 2018년 초 가격 대비해서 거의 4, 5배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아무리 좋아도 반등을 더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 그죠? 고점이 얼마입니까? 18만 원이면은 9만 원 정도는 나중에 한번 찍고, 그죠? 그래야 정상적이죠. 나스닥 바닥은 애플이 올해 어느 시기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급락함으로써 어, 여러분 제가 떨어지는 순서도 제가 정해드렸죠. 테슬라가 먼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 삐끼 반등이 일어날 만큼 일어난 다음에 가거든요. 그냥 안 가요, 여러분. 가양전할 때. 테슬라가 이 삐끼 반등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개인들 현혹세 넘어갔고, 애플도 한 번 더 남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 여기 회복 못하면요, 그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렇게 된다면은 나스닥 반등, 만약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럼 나스닥 반등 일본처럼, 한 8천에서 9천 사이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슈퍼버블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한 것이 결국 그 시나리오대로 뭐 몇 프로 몇 프로까지 맞는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후에는 대응이 될 겁니다. 반등 신호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현시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슈퍼버블이냐 아니냐를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인데 왜 슈퍼버블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2편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